안녕하세요. 라차차이 부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 또 문제점입니다. 계속 중고차의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허위 딜러의 문제도 있었고 매입 사기, 삼자 사기까지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이런 결과로 나온 것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늘어난 부대 비용들, 이제 뭐 매도비라든지 올라간 성능 보증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당근이라는 국민적인 어플이 생기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저렴한 차량들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생겨났고, 현대기아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제 중고차 시장에 발을 들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소법인들, 대기업들이 하나 두 개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작은 개인 사업자들로 이뤄진 이 중고차 시장이 점점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난 부대 비용도 있겠고 뭐 이런 허위 딜러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AS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고차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딜러들이 예전에는 시세를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비싸게 판다거나 뭐 사고를 숨겨서 판다거나 침수차를 속여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차량 시세, 특히나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일반 딜러들보다 옵션, 고질병, 시세를 더 잘 알고 오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이고 판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허위 딜러를 잡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많은 분들이 K카나 리본카나 아니면 현대인증중고차 이런 것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차량 구입 이후에 AS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중고차 AS 문제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13, 14년 전에도 문제였었죠. 이게 항상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차를 출고하고 나면은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고차 사서 수리비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 중고차 시장에 불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중고차에서 AS가 조금은 애매하긴 합니다. 새 차가 아니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차를 판매하고 일주일, 2주일 상관으로 차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딜러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차량을 팔고 AS 가입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기분 좋게 손님들도 차를 구입을 하셨으니까 좀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100% 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차량을 구입을 하시고 정비소에 가시면 정비소에서도 또 사기를 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도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정비소 갔는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차가 문제가 생겼다면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문제가 정말 생긴 거면 웬만하면은 다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랑 범위도 좀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대부분 딜러들이 성능 보증 보험을 제외한 AS 불가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출고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AS를 안 해드리는 품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엔진 미션, 주요 부품 성능 보증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증이 많이 되면서 이제 보통 그쪽으로만 밀고 그 외에는 안 해준다는 말이 생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는다 하더라도 AS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차를 매입을 하면은 이렇게 몇 번 타보고 정비소에 점검도 받고 시운전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차라는 게 결국은 한두 개 부품이 아니라 한 2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 책임 또한 이제 제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으로 이제 차량을 파는 것도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차도 점검을 하고 시운전도 하고 정비소 가서 리프트도 띄우고 스캐너도 물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한 2번, 3번을 거치기 때문에 손님들의 이 확률적인 문제를 줄여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냉동 탑차를 출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차량을 한 3, 4대 구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고 함께 시운전도 하고 차량도 보시고 같이 정비소도 가서 스캐너도 찍고
씻고 하부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확인을 다 했습니다. 뭐 점검 과정 중에서 냉동고 쪽에 에어컨이 새는 것도 확인을 해서 이제 차주랑 이야기를 해서 추가적인 비용도 좀 빠지게끔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출고를 했는데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떴다고 해서 일단 저희 정비소로 이야기를 해서 입고를 하게 됐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터보 호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보 호스를 일단 바꿨죠. 바꾸고 스캔을 지우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터보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터보가 안 좋으면은 저희는 소리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고 점검을 할 때 터보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뭐 어쨌거나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딜러, 이제 차주죠. 이 차를 원래 가지고 있던 딜러랑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통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상님. 아니, 안 그래 손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게, 저도 난감하네요.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수수료 말고, 뭐, 사실, 계약서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뭐, 없기 때문에 제가 수수료 받는 거 30만원은 다, 수리비에 보탠다 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이제 손님은 웬만하면은 자기도 돈을 좀 보태긴 보탤 건데, 예. 최대한 좀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한 10만원만 더 해가지고 한 20만원만 보태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볼게요. 야, 이게, 아이고, 이게 뭐, 저도 뭐, 이게 사인도 다 뱉어내는 입장에서 제가 저도 뭐 조금 저하려니 할 것도 참 그림이 안 맞긴 안 맞는데. 야, 이게 사실 저는 지금 또 자바라 호수 가격도 제가 냈거든요. 얼마 안 돼서 사연 말씀 안 하고 예. 수리비랑 다 청구를 했거든요. 뭐가 또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터보가 떴는데 예. 자바라 호수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먼저 했어요. 그 터보 호수가.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도 일부러 안 드렸어요. 금액이 작으니까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벌써 마이너스예요. 그거를 40만원 뱉어내면은 저는 벌써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받은 건 30인데 나온 건 42가 돼서 저는 벌써 마이너스 나서 뭐 그거는 뭐 저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거나 손님도 계속 차를 장거리를 타시는 분이니까 예. 수리를 뭐 해서 타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재생이 뭐 5, 60이면 신품으로 하고 싶다 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저희가 한 5, 60을 사임 한 20만원 내고 제가 한 30만 원 내면 결국 50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 신품으로 하고 싶으면 25만 원 내라. 저는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 10만 원만 더 좀 해주시면은 뭐 서로 조금 이렇게 십시일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야, 참 저도 이 금액이 좀 아이고 이제 참 남는 게 없지. 다음에 신평에 저희 사무실 잡하면 제가 조금 더 빼드릴게요. 제가 계속 알선 위주로 하다가 예. 이번에 사무실 오픈하고 해서 이제 차 계속 잡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한번 인연 맺고 나면 다음번에 뭐 서로 또 도움 주고받고 하는 일이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야, 요즘 중고시장도 어려워서 제가 또 너무 제 배꼽랑만 챙기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리비 상한 20일 상한이 제가 좀 바로 말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저건 아니어가지고. 예. 아이고 원래 안 돼. 아니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럼 10만 원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차피 뭐 저는 이미 손낸 거니까 제가 그건 처리할게요. 그러면. 일단 그 계좌로 그럼 제가 돈 보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거 수리하고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기업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럼 뭐 제가 뭐 알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실 가서 확인 한 번만 더 해보고 예. 좀 금액 보고 돈 보내겠습니다. 예, 금액 보고 가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일단 이 터보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수리비부터 알아봤습니다.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 이제 터보 재생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25만원, 3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일반적으로 쓸만한 재생은 한 50만원, 근데 신품이 7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만원짜리는 진짜 바로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거는 저는 배제를 했고요. 이렇게 재생률 완전 해가지고 오는 터보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만원 정도라고 해서 저는 최대한 이 50만원을 둘이서 맞추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화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말을 못하시고 이 비용에서 이야기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딜러는 자기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한 거고, 결국 사무실에서 뭐 자기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0만원만 부담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저는 제 고객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호수 비용 10만원, 그 다음에 고객과 약속했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40만원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차를 팔아서 제가 알선으로 30만원을 벌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40만원에 1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총 50만원, 이 차를 팔고 마이너스 20만원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지금 현재 이 한 대로 손해를 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 손님이 일을 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장거리도 다니시고 차가 또 고장이 나면은 일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재생보다는 이제 돈을 조금 내시더라도 신품으로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님한테 안내를 드렸고요. 손님도 저희가 50만원을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하니 25만원 내서 조금 더 좋은 신품으로 가져가면은 자기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 10만원만 보태준 딜러, 차주분이 좀 아쉽긴 하죠. 중고차 시장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중고차 시장, 이런 개인 영세업자들이 이것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중고차 대기업들이 하는 방식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런 AS 문제는 필수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중고차 사장님들, 딜러분들, 차가 출고가 끝이 아니라 출고한 이후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문화가 조금씩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최종적으로는 좀 일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손님들도 이 차를 고치는 비용에 대해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면 수리를 깨끗하게 싹 다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점점 흐름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왜 30만, 40만, 50만 이런 유튜버들에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차량을 구입을 할까요? K카, 인증 중고차가 비싸더라도 손님들이 가서 구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이 AS라든지 차량 구입 이후에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최대한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아직 이 채널이 작지만은 네이버에서 으라차차 2부장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예전부터 저희 기록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록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당장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은 멀리 보고 최대한 AS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도 혹시라도 조금 더 확실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믿고 맡겨주시면은 차량은 점검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터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딜러의 대처도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성능 보정입니다. 중고차를 샀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터보고요. 그 다음에 DCT의 이 안쪽에 미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다 보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는 대부분의 성능 보증 보험회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터보는 문제가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바람 새는 소리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았다 뗄 때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가 납니다. 싱싱 이런 소리가 미세하게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면은 그냥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1톤은 바람 새는 소리가 난다면 구입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대신에 최근에 현대기아에서 나왔던 디젤 터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렌토 4세대, 산타페 TM, 카니발 4세대 이런 제일 최근에 나왔던 디젤들은 기존의 터보 방식에서 좀 바뀌다 보니까 터보 소리가 나는데 현대기아에 들어간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터보 소리가 나는 차량을 안 사는 것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터보 소리가 나는데 차량이 정말 마음에 들고 가격도 괜찮다. 그러면은 정비소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딜러에게 이 터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꼭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말했던 1톤 트럭의 경우는 터보가 재생으로 하면 한 50만원, 신품으로 하면 7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최근에 나온 이런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에 들어간 터보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에서 12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혹시나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도 2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터보 관련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터보 관련 체크가 하기가 어려운 게 당장에 문제가 안 생기면 스캐너에 뜨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터보 상태를 소리로 조금 좋다 안 좋다를 판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1차적으로는 터보 소리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중고차 AS부터 터보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중고차 구입하시는 게 더 겁이 나시나요? 아니면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으라차차 이 부장은 제가 직접 움직이고 직접 점검하고 직접 검수까지 마치고 계약서라든지 추후 내용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차량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매물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정비소에 가서 직접 점검을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간혹 뭐 매도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죠. 이런 차량들은 1차적으로 제가 점검 마친 차량입니다. 알선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차량 추천, 그 다음에 검수, 정비소 가서 리프트 띄우고 점검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소모품이 어느 정도고 추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뭐 30만, 40만, 50만 유튜브처럼 이벤트도 하고 고객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직접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10몇 년 동안 쌓인 경력을 바탕으로 안 좋은 차를 제외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무실 오픈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대형 유튜버들만큼은 아니지만은 필요하신 것들,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고 이제 차량에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로 좀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당첨 확률은 30만, 40만, 50만 애들보다 제 채널이 높겠죠. 제가 작으니까는.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AS와 터보 관련 정보를 말해드렸는데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정직한 중고차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